안녕하세요, 아담한입니다. 이번 영상은 2012년도 12월에 발매된 MG 주건담 버전 카토키를 새롭게 도색하는 영상입니다. 이 녀석은 발매 직후에 제가 샀던 제품인데요. 발매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던 키트라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의 탓인지 먼지도 많이 쌓이고 하얀색 파츠들은 노랗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발등에도 먼지가 많이 쌓여 있네요. 오래돼서 그런지 관절 강도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도 관절이 막 움직입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안타깝네요. 약한 결합 강도랑 악명 높은 파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색을 위해 먼저 깨끗하게 물로 씻어줬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중성세제를 푼 다음에 칫솔로 닦아줬습니다. 대충 닦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손으로 영상을 찍느라 그런 겁니다. 이후 촬영을 멈추고 제대로 세척해줬어요. 세척을 완료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깨끗하죠? 보는 제가 다 개운해지네요. 이후 도색을 위해 분해한 뒤 색깔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분리하니까 뭔가 레고 같은 느낌이 들죠? 먼저 파란색 부품을 사포질로 다듬어 줬습니다. 400번, 600번, 800번 순으로 사포질을 해주었습니다. 사포질은 수축 등으로 인해 불균형한 표면을 다듬어주고 각을 살리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포질 중간중간 이렇게 라인 마스터 0.15mm로 패널 라인을 새로 파주었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새로 파주면 나중에 먹선을 쉽고 예쁘게 넣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표면 정리는 매직 사포 1200번으로 해줬습니다. 앞서 사포질을 하지 않았던 곳들도 구석구석 사포질을 해줍니다. 마무리를 1200번으로 하는 이유는 낮은 방수의 사포질로 인해 생겼던 기스들을 잡아주기 위함입니다. 사포질까지 마친 파츠들입니다. 사포질하면서 생긴 가루들과 찌꺼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제 이 부품들을 초음파 세척기로 5분 동안 세척을 해줄 겁니다. 이 초음파 세척기는 프라모델 부품 세척 외에도 안경 닦기 용도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경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초음파 세척기가 맞습니다. 세척을 마치고 말려줬습니다. 표면에 있는 가루들이 많이 떨어진 게 보이시죠? 확실히 깔끔해졌습니다. 파란색 부품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얀색 부품들도 다듬었습니다. 다만 하얀색 부품들에는 이렇게 몰드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품은 동그란 몰드인데 이게 몰드가 확실하지 않아서 핀바이스로 제대로 뚫어줬습니다. 네, 이제 몰드가 좀 또렷해졌죠? 총에 있는 접합선도 수정했습니다. 이 키트에 있는 거의 유일한 접합선입니다. 접합선이 있는 부분에 접착제를 잘 발라준 다음 꽉 눌러서 밀착시켜줍니다. 이후 접착제를 완전히 말리고 사포로 갈아줍니다.
접합선 수정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접합선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습니다. 이 부품은 종아리 뒤편에 있는 부품입니다. 몰드가 애매하게 나 있어서 새로 파주었습니다. 몰드를 새로 파준 뒤 생긴 가운데 공간에는 빨간색으로 포인트 도색을 해줄 겁니다. 하얀색 부품을 포함한 나머지들도 세척을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도색에 앞서 서페이서를 뿌릴 겁니다. 부품들은 도색을 위해 아거집게에 물려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서페이서는 가이아노츠의 서페이서 에보 화이트입니다. 하얀색 서페이서는 밑색을 따로 안 뿌려줘도 되기 때문에 제가 애용하고 있습니다. 서페이서는 사포질로 인해 생긴 기스들을 잡아주고 도료를 안착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 서페이서를 올리고 있는 부품은 뒤스커트에 있는 부품인데요. 기존의 회색이 하얗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스커트 부품입니다. 자세히 보면 가운데가 황변 때문에 노랗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덮기 위해서 서페이서로 골고루 꼼꼼히 뿌려줍니다. 노란색 작은 부품들은 나무젓가락에 양면 테이프를 두른 뒤 붙여서 한꺼번에 뿌려줍니다. 표면이 뽀얗게 된 게 보이시나요? 흡사 바나나 우유입니다. 나머지 부품들도 서페이서를 뿌려줬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팔의 프레임 부품입니다. 프레임은 보이는 부분 위주로 뿌려줬습니다. 가려질 부분들은 굳이 뿌리기 귀찮아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도색을 진행할 겁니다. 하얀색은 가이아노츠의 EX 화이트 유광, 파란색은 타미야의 다크 마이카 블루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하얀색 서페이서 위에 하얀색 도료를 칠하니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네요. 반면 파란색 부품은 서페이서로 뿌린 다음이라 아주 티가 잘 납니다. 이 밖에도 프레임 부분은 타미야 건메탈로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건메탈 색깔이 아주 묵직해 보입니다. 뭔가 로보트라는 느낌이 물씬 드는 색입니다. 비록 조립한 채로 도색을 하고 있지만 최대한 구석구석 뿌려줍니다. 이 부분은 원래 하얀색 부품인데요. 회색으로 부분 도색을 하기 위해 마스킹 작업을 해줍니다. 회색은 가이아노츠 하얀색에 검은색을 대충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마스킹 테이프를 떠줍니다. 어떻게 도색이 됐을지 기대가 됩니다. 뽀송뽀송한 표면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노란색은 건담 마커의 건담 옐로우로 도색했습니다. 건담 마커 에어브러쉬 시스템으로요. 건담 옐로우는 건프라 특유의 노란색이 아주 잘 재현되어 있어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건담 마커 에어브러쉬가 생각보다 도색 품질이 좋기도 하고요. 뿌려진 모습을 보니 확실히 건프라 사출색과 유사하죠?
이 밖에도 빨간색 부품은 타미야 캔 스프레이 브라이트 레드를 뿌려주었고요. 프레임에 붙는 클리어 그린 부품은 타미야 펄 그린을 얇게 뿌려주었습니다. 눈 주변부는 에나멜 블랙으로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이쑤시개로 꼼꼼히 발라주어서 도색을 했습니다. 평소 저는 작은 곳의 부분 도색은 에나멜과 이쑤시개로 하고 있습니다. 붓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또 세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쑤시개는 쓰고 바로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도색이 끝난 부품들을 색깔별로 모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도색이 되었습니다. 하얀색 부품들은 도색을 안 한 부분과 색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후 부품들을 조심스럽게 조립한 후 먹선 작업에 들어갑니다. 저는 어두운 부품들에는 밝은 회색으로 먹선을 넣었습니다. 어두운 부품에는 밝은 먹선이 조금 더 티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밝은색 부품에는 그냥 회색 먹선을 넣어주었습니다. 초반에 패널 라인을 새로 파줘서 그런지 먹선이 아주 잘 들어가네요. 참고로 먹선은 타미야의 패널 라인 악센트 라이트 그레이와 그레이 두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정색 먹선은 너무 진해서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레드 포인트를 위해 패널 라인을 파주었던 부품입니다. 빨간색 에나멜로 도색 후 삐져나온 부분들을 에나멜 신너로 지워줬습니다. 약간은 사족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요. 그래도 완성해놓고 보니까 제법 이쁩니다. 다음은 데칼 작업입니다. 키트에 동봉되어 있던 반다이 습식 데칼로 작업해줬습니다. 8년 동안 안 버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네요. 기특하다 과거에나. 버카 제품의 특징 중 하나가 많은 데칼 수인데요. 저도 이번에 그 데칼의 압박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붙이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데칼 작업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마감제만 뿌리면 끝입니다. 이번에 사용한 신너는 리타더가 들어간 제품입니다. 리타더는 건조 시간을 늦춰 백화 현상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마감제는 요즘 유행하는 슈퍼 스무스 클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처음 써보는데 기대가 되네요. 먼저 발 부품에다가 마감제를 뿌려줬습니다. 왼쪽이 뿌린 부품, 오른쪽이 안 뿌린 부품입니다. 오른쪽이 번들거리는 느낌인 반면 왼쪽은 기름종이로 닦아 뽀얀 느낌이죠. 저는 뿌린 쪽이 훨씬 마음에 드네요. 다른 부품들도 모두 마감제를 뿌려줬습니다. 이번 도색의 목표가 원색에 충실하되 깔끔하게 만들자였는데 도색부터 데칼까지 아주 깔끔합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아주 이쁘네요. 유건담을 만든 많은 분들이 고역이라고 말하는 판넬 곱하기 6도 도색과 데칼 모두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조립 시간입니다. 기스가 나지 않게 최대한 조심조심 조립해줬습니다. 영상으로는 15분 정도이지만 작업 시간은 총 50시간쯤 걸렸네요.
정말 대장정이었습니다. 가볍게 먼지 쌓인 프라를 때 빼고 광내준다는 생각이 이렇게 길어졌네요.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더 예쁘게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참고로 원래 뉴건담 버전 카토키에는 바주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잃어버렸지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아쉽지만 없는 채로 도색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기대해주세요. 곧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영상 초반 먼지 쌓여있던 모습과는 달리 반딱반딱해지지 않았나요? 이게 영상으로는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실물로 보면 그 찐따 같던 유건담이 맞나? 라는 생각과 함께 가슴이 웅장해지실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정말 이뻐요. 특히 색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버니어의 노란색이 은근히 시선을 강탈하네요. 파란색 부품에 뿌린 다크마이카 블루는 메탈릭 도료라 그런지 철 입자들이 빛을 받아 반짝이네요.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근접샷이지만 굴욕 따윈 없습니다. 방패의 데칼도 대칭에 맞게 아주 잘 붙었습니다. 벌써 발매된 지 8년이 다 돼가는 제품이지만 지금 봐도 참 잘 나온 킷인 것 같습니다. 특히 원작에는 없지만 이 킷에만 적용된 발동 모드가 그렇습니다. 당시만 해도 원작 파괴니 뭐니 해서 논란은 많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팔다리가 쭉쭉 늘어나서 프로포션 보정을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킷이 주는 훤칠함은 그 때문이겠죠. 얼마 전 발매된 RG 뉴 건담도 작은 얼굴과 상체 그리고 긴 팔다리를 가진 제품이었는데요. 최근 추세는 확실히 모델 같은 프로포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 나중에 뉴건담 2.0이 나온다면 이 짝퉁 유니콘 같은 발동 모드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발동 모드 없이 프로포션이 좋은 2.0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과연 언제쯤 나올까요? 네, 이렇게 MG 뉴건담 버전 카토키를 새롭게 도색해보았습니다. 만드느라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2012년도 12월을 떠올리면서 추억에 적기도 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점점 이뻐지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아무거나 다 만드는 아담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